저는 박순덕입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죠. 서울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에서 50년째 한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덕당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입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반죽을 치대고 기름 온도를 맞추고 조청을 끓이죠. 50년을 똑같이 반복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로 결심한 날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 늙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손목은 자주 시큰거렸죠. 무엇보다 이 전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30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저를 어머니로 알아보긴 하지만 과거의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죠. 며느리 지우는 그 사고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모두들 고부 갈등으로 집을 나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으려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빚진 것 같은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순덕당 맞나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습관처럼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열장에 놓인 약과, 유과, 매작과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더군요. 이 약과 하나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포장을 하려는데 그분의 손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왼쪽 손목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흰 자국이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포장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를 본 순간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며느리 지우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화상을 입었다고 했었죠. 초승달 모양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지우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우. 30년을 기다려온 그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 근처에 사신 적 있으세요? 제 질문에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강남에 살아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며느리 지우라고. 하지만 그분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과를 건네받은 그분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 맛이 너무 그립네요.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데. 그분은 당황한 듯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그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차 한 잔을 내왔죠.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제가 회사를 운영합니다. 달콤 베이커리라고 들어보셨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달콤 베이커리는 요즘 가장 유명한 디저트 브랜드였으니까요. 그 유명한 회사 대표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오늘 이 골목을 지나다가 이 가게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발이 저절로 들어왔어요. 그분은 약과를 다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 처음 먹는 맛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은팔찌가 하나 들어 있었죠. 30년 전 며느리가 두고 간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었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은팔찌를 내밀었습니다. 그분은 팔찌를 보더니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집어들었죠. 이게 왜 여기 있죠? 혹시 3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제 질문에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30년 전 일을 전혀 기억 못해요.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이전 기억이 없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제 며느리가 맞았던 겁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딸이 하나 있어요. 25살이에요. 제가 깨어났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대요. 아기 덕분에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녀가 있었다니.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손녀가. 따님은 뭐 하시나요? 파티시에예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왔죠. 요즘은 제 회사에서 일해요. 그렇군요. 저는 은팔찌를 그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물건이니까요. 그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팔찌를 받았습니다. 가게를 나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안 되겠다고. 며느리를 찾았으니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민준이와 지우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둘은 정말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가게 일도 함께 도왔고, 지우는 제 한과 만드는 법을 열심히 배웠죠. 손재주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30년 걸려 익힌 기술을 1년 만에 따라잡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게 불안했습니다. 대를 이어온 비밀 레시피를 며느리에게 줘도 되는 걸까? 친딸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법만은 숨겼습니다. 지우는 눈치챘을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제 맛이 안 난다는 걸요. 그날도 주방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하는 건가요? 분명 똑같이 하는데 맛이 달라요. 지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제게 믿음이 없으신 거죠? 무슨 소리야? 그냥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때가 언제인가요? 1년을 배웠는데도 안 되나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야. 함부로 줄 수 없어. 제 말에 지우는 울먹이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알겠어요. 전 그럴 자격이 없나 봐요. 그리고 주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사과했어야 했죠. 하지만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쪽지만 남기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찾으러 갔지만 친정 부모님도 지우를 보지 못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이가 지우를 찾아 헤매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큰 나무를 들이받았죠. 한 달 넘게 의식을 잃고 있다가 겨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 지우에 대한 기억도 희미했죠. 지우는 그 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죄책감을 30년간 안고 살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죠. 지우가 남긴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언젠가 저도 어머니처럼 훌륭한 한과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노트를 넘기며 지우가 기록한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반죽 온도, 기름 온도, 조청 농도,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밀 레시피라고만 적혀 있었죠. 제가 끝내 알려주지 않은 그 비법 말입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만에 며느리를 찾았는데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되찾게 해야 했죠.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일주일 후 전국 전통 과자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행사였죠. 저는 매년 참가해 왔지만 올해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닫기 전 마지막 출전이었으니까요. 행사장은 서울 코엑스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장인들의 작품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죠. 심사위원석을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지우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단 모습이 당당해 보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작품을 지우가 심사한다니. 떨리는 손으로 약과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50년 노하우가 담긴 최고의 약과였죠.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작품을 맛보며 점수를 매겼습니다. 지우가 제 약과 앞에 섰습니다. 약과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지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옆에 있던 다른 심사위원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잠시 감정이 복받쳐서요. 그분은 약과를 내려놓고 심사표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받는 대상이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지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순덕당 사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찾아뵌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그 약과 맛이요. 그래요? 꿈에도 나왔어요. 어떤 주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과자를 만드는 꿈이요. 그런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 주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나무 작업대가 있었고요. 큰 가마솥이 있었어요. 벽에는 뭔가 액자 같은 게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순덕당 주방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가게에 오시겠어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지우가 순덕당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젊은 여성과 함께였죠. 어머니, 제 딸 서연이에요. 서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이 서연이었거든요. 지우가 할머니 이름을 따서 딸 이름을 지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연이라고 해요. 밝게 웃는 모습이 지우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눈매는 민준이를 빼닮았죠. 제 손녀가 확실했습니다. 어서 와요. 주방으로 갈까요? 세 사람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주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나무 작업대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마솥 앞에 서더니 눈을 감았죠. 이상해요.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느껴보세요. 지우는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습니다. 3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제 시어머니, 저, 그리고 지우. 이 사람이. 지우가 사진 속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저예요. 젊은 시절의 당신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도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죠. 엄마, 정말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당신은 30년 전 제 며느리였어요. 이 가게에서 일했고 한과 만드는 법을 배웠죠.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박민준. 제 아들이에요. 지금도 살아 있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아버지가 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죠? 왜 아무것도? 사고 때문이에요. 당신도 민준이도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지우가 집을 나간 일. 민준이가 지우를 찾다가 사고를 당한 일. 지우도 어디선가 사고를 당했을 거라는 추측.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고집을 부려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제가 며느리를 믿지 못해서. 서연이 우리 둘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만났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족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이후 자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기억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어느 날, 지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옆에 경찰관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죠. 신원을 알 수 없어서 한동안 병원에 있었대요. 얼마나 있었어요? 석 달쯤요. 그동안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임신한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우는 배를 쓰다듬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어떻게 지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정부 지원으로 작은 방을 얻었죠. 지우의 눈에 당시의 고생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요? 빵을 만들면 손님들이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제가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배운 기술이 몸에 남아 있었던 거죠. 작은 제과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연락하나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언으로 가게를 제게 물려주셨죠.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달콤 베이커리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동네 빵집이었는데 손님이 점점 늘어났어요. 당신 실력이 좋으니까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어디선가 해봤다는 느낌이요. 지우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레시피 노트예요. 처음엔 100지장이었는데 하나씩 채워나갔죠. 수첩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여기 이 레시피 보세요. 생강정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킨 페이지를 봤습니다. 제 생강정 레시피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꿈에서 봤어요. 누군가가 만드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꿈이요. 그게 저였을 거예요. 지우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건 떡 레시피고, 이건 한과 레시피예요. 전부 꿈에서 본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기억을 잃었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뭔데요? 약과요. 제가 만든 약과는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았죠. 비밀 레시피였습니다. 제가 끝내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법. 그게 저를 이곳으로 이끈 것 같아요. 그날 순덕당을 지나다가 약과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들어왔군요. 네, 그리고 한 입 먹자마자 알았어요. 바로 이거다. 제가 평생 찾던 그 맛이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평생 허전했는지.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는지. 가족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네, 어머니, 남편, 그리고 제 과거를요. 우리는 한참을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찾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와 줘서. 다음 날, 지우가 서연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여기서 일하고 싶대요. 정말이에요?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한테 전통 한과 배우고 싶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되다니. 그럼 오늘부터 시작할까? 네, 서연의 손재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지우를 닮았죠. 아니, 어쩌면 저를 닮은 걸 수도 있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서연이가 가게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기술을 익혀갔죠. 반죽 치대는 힘, 기름 온도 맞추는 감각, 모든 게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이 반죽 이 정도면 됐나요? 서연이 반죽 덩어리를 보여줬습니다. 만져보니 완벽했습니다. 잘했어. 정확해. 와, 신기해요. 손으로 만지면 알 수 있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무의식 중에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노래는 제 어머니가 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저도 민준이에게 불러줬고요. 서연아,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서연이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아, 제가 노래했나요? 무의식 중에 나왔어요. 그 노래 아는 거야? 아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노래가 자주 생각났어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내 엄마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일 거야. 그런가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혈육의 연결이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기억을 잃어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지우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이가 자장가를 불렀어요. 네? 제가 그 노래를 흥얼거려 들려줬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선가 들었어요. 당신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불러줬으니까.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떠오르려고 해요. 따뜻한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느낌이. 천천히 기억해봐요. 한참 후,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노래를 불러주셨죠? 맞아요. 당신이 임신해서 힘들어할 때 자주 그랬어요. 기억나요? 조금씩이지만.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모습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반죽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밀 레시피 때문이었죠? 네, 아마도요. 지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왜 저를 믿지 못하실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혈육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해해요. 대대로 내려온 거니까요. 아니야. 당신은 제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0년의 빚을 갚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민준이는 혼자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죠. 민준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게로 좀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지금 가도 돼요? 응. 지금 와. 1시간 후, 민준이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48이 된 아들은 여전히 어딘가 소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안에 들어와봐. 주방으로 들어가니 지우와 서연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멈춰 섰습니다. 이분들은? 내 아내 지우야. 그리고 딸 서연이고.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지우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예요. 민준이는 지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라고요? 네, 30년 전에요. 민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도 기억 못해요. 서연이 다가와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연이요.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있었다고요? 네, 25살이에요. 민준이는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기억은 없어도 가슴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걸. 민준이는 그날 이후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지우와 서연을 보고 싶어 했죠.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강정이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한과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이죠. 이거 먹어봐. 민준이와 지우에게 생강정을 건넸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졌죠. 이 맛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슴이 뭉클해요. 지우도 먹어봤습니다. 눈을 감더니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뭔가 떠올라요. 뭐가? 주방이요. 누군가와 함께 이걸 만들었어요.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요. 처음 만든 생강정이었어요. 맞아. 너희들이 결혼하고 처음 만든 한과가 생강정이었어. 민준이도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뭔가 보여요. 천천히 떠올려봐. 웃고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웃으면서 과자를 만들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이는데 손은 보여요. 하얀 손에 반지를 끼고 있어요. 지우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은반지를 끼고 있었죠. 제가 며칠 전에 돌려준 그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요?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예요. 제 기억 속의 그 반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1시간쯤 지나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와 지우가 함께 반죽을 치대고 있었죠. 뭐해? 생강정 만들어요. 같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여요. 둘이 함께 만든 생강정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만큼이나 훌륭했죠. 대단한데? 정말 잘 만들었어. 감사해요, 어머니. 지우가 민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뭘? 다시 시작하는 거요. 30년이 지났는데. 민준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제 사람이라는 걸. 저도요.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죠. 결혼 반지예요. 사고 후에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왜 지우한테 안 줬어?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제 아내가 맞는지. 이젠 확신해? 네. 마음이 알려줘요. 민준이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내일 지우한테 줄 거예요. 다시 청혼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어머니. 고마워요. 가족을 찾아주셔서.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다음 날. 민준이는 지우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요. 반지를 낀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서연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엄마 아빠, 축하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전국 전통 과자 품평회 결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규칙이 있었죠. 가족이 함께 참가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우, 민준, 서영과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가 함께하는 한과 만들기였죠. 준비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주방에서 넷이 함께 웃고 떠들며 과자를 만들었으니까요. 할머니, 이 반죽 좀 봐주세요. 서연이 반죽을 가져왔습니다. 완벽해. 잘했어. 어머니 기름 온도 이 정도면 돼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조금 더 올려봐. 민준이는 조청을 끓이고 있었죠. 어머니, 농도 확인해 주세요. 좋아. 딱 맞아.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것처럼요. 품평회 전날 밤 저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비밀 레시피를 공개하기로요. 모두 모여봐.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만들 약과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예요? 비밀 레시피야. 이제 알려줄게.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지우는 이미 우리 가족이니까.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3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레시피북이었죠. 여기 적힌 비법을 알려줄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약과의 비밀은 조청이 아니야. 반죽도 아니고. 그럼 뭔데요? 마음이야. 마음이요? 그래.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야 해.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약과가 특별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한 재료가 있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강청이야. 하지만 보통 생강청이 아니라 3년 묵은 생강으로 만든 거지. 3년이나요? 응. 3년간 숙성시킨 생강으로 청을 만들어. 그게 비밀이야. 지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려주시네요.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야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30년 전부터 보관해온 항아리가 있었죠. 이게 지우를 위해 만들어둔 거야.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항아리를 열자 진한 생강향이 퍼졌습니다. 와, 향이 정말 깊어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이걸로 내일 약과를 만들자.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레시피를 연습했습니다. 비밀 생강청을 넣은 약과는 정말 특별했죠. 이 맛이에요. 제가 찾던 그 맛. 지우가 외쳤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제 약과가 늘 뭔가 부족했는지. 이젠 완벽해. 품평의 당일. 우리는 자신감 있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4대가 호흡을 맞춰 약과를 만들었죠.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빚고, 튀기고, 조청을 입히는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우리 약과를 맛봤습니다. 놀라는 표정들이 역력했죠. 이건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깊이가 다릅니다. 가족의 사랑이 느껴져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4대가 함께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이 상은 가족이 함께 만든 거예요. 지우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찾은 비밀 레시피. 모든 게 기적 같아요.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옆에 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아들, 손녀, 모두 함께 웃고 있었죠.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순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죠. 강태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였죠. 순덕아, 축하하네. 태호 씨 어떻게 알고? 뉴스로 봤지. 우승했다며? 태호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느리도 찾고, 손녀도 만나고. 정말 다행이야.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동안 제 말벗이 되어줬잖아요.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태호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먼. 네, 이젠 가족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죠. 지우가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거예요. 맛 좀 봐주세요. 어디 볼까? 한 입 먹어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해주던 맛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맛을? 꿈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구나. 조금씩이요. 완전하진 않지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지우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요. 무리하지 마. 천천히 기억하면 돼. 식사를 하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죠. 순덕당을 확장하면 어떨까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확장? 네. 전통 한과와 현대 디저트를 결합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요. 좋은 생각이야. 지우가 동의했습니다. 제 회사 노하우와 할머니 전통 기술을 합치면 멋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넷이 함께 하는 거네? 네. 4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순덕당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었죠. 며칠 후
저는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줄 게 있었거든요. 이거 받아. 은팔찌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처음에 돌려드렸잖아요. 이번엔 진짜로 주는 거야. 며느리한테.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오래된 공책을 건넸습니다. 레시피북이었죠. 이건 대대로 큰 며느리한테 전해지는 거야. 이제 너의 차례야. 지우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제가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지우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서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래, 뭔데? 사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말해봐. 할머니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엄마를 찾기 위해서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글쎄다. 미안했으니까. 그리고요? 사랑했으니까. 진짜 딸처럼. 그 마음이 엄마를 다시 데려온 거네요. 그런 것 같구나.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될래요. 뭐가? 사랑으로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요. 넌 벌써 그래. 정말요? 그럼. 내가 만든 과자엔 따뜻함이 느껴져. 그게 바로 사랑이야.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순덕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 한과 코너와 현대 디저트 코너가 함께 있었죠. 개업 첫날부터 손님이 몰렸습니다. 와, 이 약과 정말 맛있어요. 이 케이크는 또 뭐예요? 한과 맛이 나는데 케이크네요. 4대가 함께 만든다면서요? 정말 멋져요. 저는 주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과자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죠. 72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장 행복한 때였죠. 저녁이 되어 문을 닫고 우리는 함께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바빴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니까요. 민준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내일도 힘내자. 네, 할머니. 그럼요, 어머니. 물론이죠. 네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순덕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50년간 써온 일기장의 새 페이지였죠.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가족이 모두 모였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비밀 레시피를 물려줬고 새로운 꿈을 함께 꾸게 됐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순덕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